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서티피케이션 하실 때 퀘스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가지 핵심만 좀 정리해드리고요. 1099G 어마운트 나온 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뭐 몇천 불 차이가 난다 이러시는데 제가 계산해드려 보면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고요. EDD에 Certified Benefit을 한 적이 없고요. 1099G에 본인이 수당을 받았다라고 발부돼서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요, 실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릴게요. 3월 4일자 EDD 뉴스 업데이트 내용에는요, 총 260명의 탑 레벨 콜센터 스태프진들을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대요. 총 3,436명의 에이전트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0명이라서 뭐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지는 않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웨이팅 타임이 에버리지 한 40분 정도가 된다 그래요. 수당에 대해서 1099G 발급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요. 뭐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타 언어들로 소개를 하는데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 그래요. 베네핏 박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 보통 설티파이를 하시죠. POA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설티파이 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펜딩으로 있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설티파이 포 베네핏 박스는 놓치지 말고 계속 하셔야 수당 나중에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EDD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요. EDD 사이트에 공지를 할 거예요. EDD에서 2020년도에 실업수당 지급한 그 내용에 대해서요. 해외에서까지 클레임을 해갖고 자금을 빼돌리는 그런 사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한국에서 Certified for Benefit을 진행하시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EDD에는요. IP 어드레스가 어느 나라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접속을 했느냐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뭐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요. 다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자격이 되어서 신청했는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강화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분 증빙이 가장 큰 이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OA를 받든지 UI를 받든지 제가 권고해드리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통보를 받지 않았어도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요. 아이디미를 꼭 하시고요. 지금은 실업수당을 받지 않았지만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미리 해두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아이디 미만 하셔가지고는 체류 신분을 증빙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디 미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주 이상, 뭐 4주 이상 계속 펜딩된 분들은요. D21000M 양식에다가 체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보내시기를 제가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US 패스포트 아니면은 영주권 앞면 뒷면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분 증빙 서류를 계속 업로드하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에도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수당을 설티파이 한 적이 없는데도 1099G를 받으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도용할 수도 있지만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티파이 하실 때 질문이 있잖아요. 1번부터 보통 6번인데 제가 1, 2, 3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이 내용은요. 코로나 왜 아픈 적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아파서 쉬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노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풀타임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외 아픈 경우에는 장애수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전화 인터뷰 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직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no라고 그랬을 때도 전화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번과 2번이 만약에 yes라고 답이 하나라도 되어 있으면은 전화 인터뷰 때문에 여러분들 수당이 계속 펜딩되어 있는 거예요.
3번 질문에 Did you look for work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EDD 시스템 상으로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구직을 꼭 하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이전 고용주하고도 일을 해보려고 컨택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노라고 그랬을 때 계속 잘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팔타임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꼭 코로나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 내용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답에 반드시 yes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내용상으로는 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전에 고용주한테 다시 컨택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3번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건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때문에 펜딩이 몇 주씩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EDD에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풀어줘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계속 여기에 반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줄어서 수당받는 분들이 있죠. 자영업자분들도 문을 열었는데 넷인컴이 안 나는 분들 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내용상으로 예제로는요. 10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12불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어닝 인컴을 120불을 보고하라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닝 인컴이 지로인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넷인컴이 마이너스거나 지로일 경우에는요. 1시간 일하고 15불이라고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넷인컴이 지로가 난다고 그래서 지로라고 그러면은 EDD에서 노련한 숙련된 분들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지로를 받느냐? 계속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는 1시간을 일했다 그러고 15불로 보고를 해야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려요. 자영업자분들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시거나 지로이신 분들 금액 지로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이런 분들도 1시간 일했다고 하시고요. 15불 그리고 15불 소득으로 보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당이 계속 막히는 일이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25불까지는 공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당 받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타주는 80% 공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5불로 하시면 아마 동부 쪽에도 이렇게 공제하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1099 받으셔가지고요. A에 29,100불 이그젠플로 이렇게 수당을 받았다고 그러고 4번에 세금이 1,440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3,000불씩 다르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냐면요. 페이먼트 히스토리로 가세요. 이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에요. 여기 날짜에 2020년도까지 지급한 금액을 컷오프를 해서요. 2021년도 금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총 여태까지 받은 금액이 33,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니까 2021년도 금액을요. 별도로 이렇게 뽑아보면 예제처럼 5,340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받은 금액은 2020년도에 받았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이그젠플처럼 33,000불에서 2021년도에 지급된 금액 5,340불을 빼면은 실제로 2020년도에 27,660불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1099을 볼게요. 29,100불 총 수당 받은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위클리 베네핏에서 10%를 공제를 했어요. 타주는 이거보다 텍스를 더 많이 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여러분들이 페이먼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처럼 29,100불에서 세금 1,440불을 빼면은 실제로 2020년도에 27,660불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숫자를 넘겨볼게요. 2번에 숫자를 넘기면은 27,660불 나오죠. 그러면은 1번처럼 실제로 받은 페이먼트 히스토리에도 27,660불을 받은 걸로 나와요. 1번과 2번에 실제 받은 금액이 정확하게 매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하는 거를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계산해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다 맞을 거예요. 하지만 오버페이먼트를 반납하신 분들은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EDD 연락을 해서 1099을 수정하실 수 없으면은요. 그대로
그 금액을 보고 하시되 2020년도에 오버페이먼트 반납을 하셨으면요. 오버페이먼트 반납한 금액을 담당 회계사님한테 증빙 서류랑 같이 드리세요. 그러면 그 금액을 별도로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IRS에 EDD에서 총 받은 수당을 얼마 받았다고 1099 보고한 그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가 매칭이 되죠. 대신 오버페이먼트 반납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IRS에서 여러분 혹은 EDD에 반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 절차하는 서류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2020년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증빙하실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독자님 한 분의 사례인데요. 1099G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한 번도 설티파이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리뷰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처음에 실업이 되셔가지고 실업수당 신청 접수는 하셨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설티파이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금액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EDD에서 그냥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있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그래서 Retroactive Certification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이분이 그 문제에 걸렸던 분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신분이 도용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EDD에 프로드로 신고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실업수당을 접수했다가 한 번도 설티파이 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클레임 히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Retroactive Certification Period 기간 동안 EDD가 자동으로 페이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비카드에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비카드 밸런스를 체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데비카드를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EDD 데비카드 발급해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연락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당을 받지 않으시려면 그 금액을 전부 오버페이먼트로 리턴하시고 만약에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 그 돈을 받으신 후에 세금 보고하시면 돼요. 1099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프로드 리포트를 하세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프로드로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